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아마추어 축구 매거진 빌드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11월 13일이죠. 2022 K5 챔피언십 리그를 마지막으로 전국 1,500여 개 축구 동호회가 참여한 K5, 6, 7 리그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축구의 꽃이자 최강자라 불리는 K5 리그에 대한 이야기로 1시간 아주 꽉 채워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축구 상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은 둥글다. I can do it. Very good. 축구를 해설위원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호정입니다. 저희가 K5 리그 챙겨보는 것도 상당히 바빴는데 또 지구촌 축구축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월드컵 때문에 낮밤 바뀌신 분들 많았지만은 여기 계시는 축구팬이니까 축구팬 모두 행복했던 요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승전 가야죠. 마음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K5 정규 리그와 또 챔피언십 리그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K5 리그 선수들의 실력은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K5 리그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프로를 경험했던 선수들도 있었고 또 축구를 정말 좋아서 하는 선수들의 그 경기력, 제가 가서 직접 방송도 했거든요. 중계하시고. 선수들이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달에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K5, 6, 7 리그가 정규 시즌이 끝나지 않을 때였는데 그런데 챔피언십 리그라고 하면 어떤 대회였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챔피언십은 쉽게 말하자면 K5 리그의 왕중왕전, 그러니까 킹 오브 킹을 뽑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K5, 6, 7은 순수 아마추어 리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2017년에 K7 시군 규모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시도 리그 규모의 K6 더 규모가 크죠. 그리고 2019년에 전국 규모인 K5 리그, 우리 광역 리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리그들이 이제 프로팀과 경쟁은 할 수는 없지만은 각 단계별로 과연 어떤 팀이 가장 강할까 이런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광역 리그, 전국 규모로 치러지는 K5 리그 같은 경우에는 13개 권역으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이제 최강자가 나오긴 하지만 이들 중에서는 과연 누가 최강일까? 그게 바로 킹 오브 킹, 왕중왕전인 이 K5 리그 챔피언십을 치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와, 진짜 왕중왕전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K5 리그의 왕중의 왕을 가리는 건데 그러면은 왕이면 좀 약간 이런 거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상이 있어야죠. 이거 좀 있습니다. 좀 있나요? 네, 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승하게 되면 우승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5장. 5장. 조금 더 좀 써야 되긴 하는데 총 상금이 1,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뭐 MVP 있고요, 감독상 있고요, 득점상이 있고요, 뭐 다양한 그 개인상도 있습니다. 이 부상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K리그 우승팀에게는 FA컵에 출전할 수 있는 또 영예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 있잖아요. 베트남 가서 경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는 다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FA 출전권이라고 하면 프로리그와 아마추어 리그를 통합해서 여기서 이제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그 대회를 말하는 게 맞죠? 네, 역시 우리 가영 씨가 축자랄인데 특히 이 K5 리그 챔피언십 왕중왕전, 그러니까 K5 리그의 1등에게 주어지는 이 FA컵 출전권이 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FA컵이 1996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래 작년에 엄청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변이었죠? K리그 2, 그러니까 프로 2부 리그에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1부 리그에 있는 대구 FC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이변, 파란, 영어로 치면 업셋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물론 쉽진 않겠지만 K5 리그 챔피언십 1등 팀도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축구의 맛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팀이 약팀이든 강팀이든 이런 어떤 대이변이
업셋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축구의 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부 리그가 1부 리그를 이긴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작년 K5 챔피언십 이 우승팀도 F에 출전을 했었던 건가요? 네, 물론이죠. 지난해 이제 K5 챔피언십 우승팀이었던 수원시티 FC가 FA컵 1라운드에 출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K3 리그에 속해 있는 울산시민축구단과 맞대결을 펼쳤어요. 결과는 아쉽게 네. 패배했습니다만은 수원시티 FC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마추어 팀이다 보니까 프로팀 그리고 네. 실업팀, 실업팀에 준하는 그런 이제 상위 리그 팀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게 쉽진 않겠지만은 어떤 자신들만의 열정 그리고 이 프로에 쟁쟁한 선수들이 참여하는 FA컵에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또 큰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칼레의 기적이라고 아세요? 칼레의 기적. 네, 그러니까는 아마추어도 네. 그 정말 그 최상의 리그에 있는 팀들을 잡아서 이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수원시티 FC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16개 팀이 나왔잖아요. 네네. 실력들이 수준이 정말 좋습니다. 베리굿이었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넘버원이었어요. 너무 넘버원. 좋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 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K5 리그에 쟁쟁한 선수들, 또 팀들이 많았습니다. 자, K5 챔피언십에 도전한 우리 팀들의 활약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안상현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중앙 쪽 연계. 자, 왼발 슈팅 들어갔어. 네, 다시 보실까요? 지금도 많은 수비 숫자가 있었지만 볼을 지켜내면서 돌아서면서의 왼발 슈팅. 자, 그냥 돌아서면서. 자, 먼 거리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슈팅! 너무나 좋았어요. 와. 네. 네, 손정우 선수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렇죠. 킥이 너무 좋았네요. 네. 자, 여기서 머리에 맞췄고 와, 보십니다. 잡아 올려줬고요. 네, 지금 아니면 이 공을 보면서 상대 수비도 체크해줘야 되고. 네. 찼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대로 들어가면서 슛 들어갔어요. 나옵니다. 반대쪽에 반대쪽 슛이 들어갔어요. 네, 와, 슈팅이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저도 저렇게 찰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잘 쳤잖아요. 왜 그러세요? 계속 지금 그 네.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진짜 모르고 보시면 아마 프로팀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총 16개의 팀이 출전을 한 거죠? 네, 이번에 권역별 우승팀 13개 팀하고요. 네. 준우승팀 3개 팀 해서 16개 팀이 나왔는데 제가 그 경기를 해설을 했어요. 맞아. 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너무 열정적이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프로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좀 봤어요. 경기 내용이 너무 쫄깃쫄깃합니다. 그랬군요. 자, 이 챔피언십에 진출한 16개 팀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했다라고 좀 기대했던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런 챔피언십에 파란을 일으키는 팀이 있다면 전통적인 강자도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2019년과 2020년에 K5 리그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던 네. 청주 SMC 엔지니어링 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네네. 이 팀이 이번에 챔피언십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탈락을 했습니다. 이변.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챔피언십 지금까지 4번의 대회 중에서 이번이 사회대회니까 네, 앞선 3번의 대회 중에 2번이나 우승을 한 정말 강한 팀인데 이 팀을 밀어낸 팀은 같은 권역에 있는 청주에 있는 쇼킹 FC입니다. 쇼킹! 네. 그야말로 진짜 쇼킹합니다. 네. 이 팀은 원래 이제 풋살 팀으로 출발을 했어요. 쇼킹이라는 풋살 팀으로 출발을 했는데 2020년에 본격적으로 창단되자마자 승격을 거듭하면서 이제 K5 리그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2년 만에 챔피언십 진출까지 성공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전국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K5 리그의 터줏대감 청주 SMC 엔지니어링을 밀어내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또 제천 FC 기적팀도 이 팀이 단숨에 이기면서 네.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올해 정말 K5 리그에 파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쇼킹 FC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네. 우승 후보로 점쳤던 팀 중에는 대전 유성구의 서구 FC도 있었는데요. 이 팀의 11명의 주전 선수 모두가 프로 출신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느낌 있잖아요. 제가 또 프로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냄새가 났나요? 프로의 냄새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피지컬이 탑재되어 있고 선수들이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고 보면 진짜 쟁쟁하지 않은 팀이 없는 것 같아요. K5 리그 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름들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뭐 쇼킹, 그리고 네. 기적, 파란색, 또 막장? 각단대도 있습니다. 각단대. 갓당대, 그렇죠. 갓당대도 있어서. 네. 특히 그 느낌이 확 오는 그 막장 FC, 막장이라고 했네요. 막장 FC 이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뭔가 막장 하면은 우락부락한 느낌도 들고 좀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막장 FC의 창단 기원은요 2009년에 고등학생 친구들끼리 이제 풋살 팀을 만들면서 좋아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왜 막장이 됐느냐? 우리 이 우정 끝까지 가자. 정말 막장까지 가자. 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의미의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똘똘 뭉쳐있고 선수들끼리의 조직력도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력도 일치월장을 했고 이 팀도 승격을 해가지고 이제 K5 리그에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 챔피언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뭐 선수들 사이에 그런 우정, 친밀감, 조직력 이런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막장 FC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K5 챔피언십 리그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궁금하시죠? 아쉽게 챔피언십 리그를 놓친 우리 축구 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우로 추첨할 팀은 인천 남동구 인천 간석 FC, 인천 남동구 인천 간석 FC입니다. 인천 간석 FC가 위치할 조는 A조 2번, A조 2번입니다. 경남 김해시 제믹스 축구클럽, 충북 청주시 쇼킹, 광주 서구 화정 FC. 조별리그 A조 준결승 진출팀이죠. 인천 간석 FC입니다. 이날 제가 경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코너킥이 너무 좋았고 우리 선수들이 저 헤딩 슛 하는 장면은 프로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나까지 좀 잘 잡았죠. 뚝배기죠. 뚝배기! 네. 깨지면서 들어갑니다. 네, 골이에요. 좋으세요.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아주 슈팅이 너무 좋았습니다. 헤더가. 자, 그리고 광주 효창FC와 양산 어곡 FC의 승리를 거두고 또 서울 TNT FC를 차례로 이기면서 준결승에 진출한 인천 간석 FC예요. 자, 그리고 조별리그 B조 준결승 진출팀이죠. 목포 갓당대 FC예요. 지금 몸을 던져서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 있잖아요. 저건 아웃이라고 생각해도 저걸 잡아냈어요. 네. 저걸 골로 만들어냅니다. 투지죠. 네. 낙하지점 잘 찾았죠. 돌아서면서 때리고 스미스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같이 좀 따라가서 공격수의 움직임을 체크해 줬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나오긴 했는데요. 저 장면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청주 쇼킹 FC와 춘천 막장 FC를 이기고 대구 청술 FC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결승에 진출한 목포 갓당대 FC예요. 야, 지금 저 포고가 맞습니까? 네. 손흥민인 줄. 킥은 포고가 저는 세레머니는 손흥민이죠. 자, 밀어줘요. 자, 그러면서 크로스 찬스 엿보고 있는데 다음은 조별리그 C조 준결승 진출팀이죠. 경남 제믹스 축구클럽의 모습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주면에서 1차적으로 돌파해서 컷백했고 네. 마무리 아주 깔끔하게 전개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인사이드 마무리. 자, 그리고 청주 창원 FC와 대전 서부 FC를 이기고 인천 남부 FC와 승부차기에서는 졌지만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경남 제믹스 축구클럽입니다. 경남 제닉스 축구클럽이요. 정말 잘합니다. 3년 연속 준우승을 했고 이번에 나와서는 무조건 기필코 그 징크스 깨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조별리그 D조죠. 준결승 진출팀 세종우길 FC예요. 개인 돌파 정말 좋네요. 중간에서
저걸 만들어내네요. 네. 와. 이거 카타르 월드컵 보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훨씬 낫네요. 네. 카타르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순간. 지금 두 명 사이에서 돌파하는 이런 장면도 너무 좋았고. 사실 패스보다도 슈팅이 보여줬어요. 저 옵사이드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도 벌써 손을 들고 있잖아요. 먼저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골로 인정됐네요. 골로 인정이 마지막에 발끝에 닿았던 모습. 자, 한번 세종국일 FC 수원시티 FC의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두고 또 2대1로 광주 화정 FC를 이기고 나서 전주 파랑새 FC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죠. 준결승에 진출한 세종국일 FC입니다. 세종국일 FC도 잘하더라고요. 네, 공수가 정말 안정적입니다. 네. 세종국일 FC입니다. K5 챔피언십 4강 진출 팀입니다. 인천 간석 FC, 목포 갓당대 FC, 김해 제믹스 축구클럽, 세종 우길 FC입니다. 인천 간석 FC하고 갓당됩니다. 네. 쪽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기점을 찾아줬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길게 갔었는데 반대쪽 우와. 이게 프리킥에서 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딩 경합했을 때 그 동료를 활용해서 어쨌든 내주면서 저 쉽지 않았거든요. 발리 슈팅 제대로 때려줬어요. 인천 간석 FC가 이 조별 예선 때부터 보니까 세트피스가 엄청 좋은 팀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프로에 좀 꿈을 키우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 하늘 선수 같은데.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어쨌든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결정적인 잘 내줬고 바로 한 번에 원터치로 슈팅하는 거. 벼락 같은. 벼락입니다. 네. 이야. 깜짝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갑자기 눈 깜짝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장군 멍군이죠. 지금 갓당대가 또 세트피스로 반격을 했네요. 맞아요. 이 갓당대 선수들이 다들 이승훈 줄 알았어요. 네. 세핑 실점 나왔고요. 프리킥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게 닿지 않았어요. 이게 닿지 않으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킥 회전이 정말 좋았네요. 네. 회전이. 네,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료가 들어갔긴 했는데 그렇죠. 킥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럴 땐 또 들어가려면 또 들어가요, 저렇게. 그럼 맞아요. 안 될 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고. 네. 골대 맞았는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골을 만들어내네요. 와. 이게 축구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슈팅 때릴 때 그 리바운드 볼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가 조금은 안일했어요. 박영수 선수도 올라가 있는데요. 올려줍니다. 자, 머리에 맞췄네. 수비 헤더.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이야,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시는 거죠? 갓당대. 갑툭튀 갓당대네요. 최주호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서 보면 그 킥에 대한 중요성, 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고요. 그 승부 차이까지 갔어요.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세믹스가 왼쪽, 국길이 오른쪽 진영에서 이제 경기를. 이렇게 해서 갓당대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두 팀 잘하긴 했는데 네. 정말 총력전이었는데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세믹스가 왼쪽, 국길이. 자, 다음은 제믹스 축구클럽과 우길 FC의 경기죠. 득점하지 않으면서 뭔가 김해 제닉스가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선수들의 우와. 이 우길 FC가 이게 반란이에요. 원래는 선제골을 넣었어요. 네. 선제골 만들어내면서 이거 오늘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또 역사라고 좀 그렇지만 이 팀이 또 결승전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수비수가 먼저 포지셔닝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머리로 맞췄네요. 저거는 못 막죠. 선수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있잖아요. 자, 찬스예요. 또 프리킥이 또 상황이 좋아졌는데 들어갔어요. 안 보였어. 어떻게 들어갔어?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닉스 선수들이 다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1명이 뛰는 선수들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반대쪽으로 떨궈주고 들어오는 선수 이게 약속된 플레이잖아요. 약속된 플레이로 이거를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요. 발에 걸리면서 바로 동점골을 뽑아내는 제믹스 축구클럽이고요.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왼발이에요. 빈 공간이 허영석의 있는데. 크로스. 다시 받아갔어요. 이야. 이 골문 앞에서 만들어내는 골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네네네. 지금 저 가슴 트래핑
살포시 네네네. 앞에 떨궈주는 저 과식 트래핑 예술이었습니다. 아주 순두부 또 한 명의 손흥민. 순두부 트래핑.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김해 제닉스 선수들이 압도하더라고요. 보입니다. 하고 바로 이야. 골키퍼 나오는 타이밍 보고 저 타이밍에서 찰 수밖에 없는데 잘 찼어요. 그러니까 주전들 그리고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의 기량차가 거의 없어요. 제닉스 선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K5 챔피언십 결승 진출팀이에요. 목포 갓당대 FC 그리고 김해 제닉스 축구 클럽입니다. 와, 저는 정말 K5 리그 우리 팀들 그리고 우리 선수분들한테 진짜 홀딱 반해버렸어요. 너무 멋진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졌는데요. 우리 위원님, 지금 제 눈에 하트 뿅뿅 보이시나요? 왜 하트예요, 왜? 네,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시원시원한 골들과 함께. 정말 실력이 있잖아요. 네네. 프로 선수들 못지않고 기본적으로 내가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K5에서 또 경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새록새록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딱 나오거든요. 끌어 나오고. 그렇죠. 네, 다 몸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승전을 네. 제가 중계를 했잖아요. 김해 제닉스 선수들은 실력이 정말 좋고요. 네. 이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 팀이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아는 선수들, 그렇죠. 구성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와. 그리고 이 갓당대도 있잖아요. 네. 신흥강호라고 해야 될까요? 오. 젊은 선수, 자기 동기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아주 팀워크도 잘 맞았고 또 경기 내용도 준수했기 때문에 결승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끔 했거든요.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선수들의 기량도 상당히 돋보였었고요. 우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조직력이 역시 마지막까지 올라왔던 팀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었는데 거기다 결정적으로 우리 또 이 대한민국 탑 클래스 우리 해설위원님 이상윤 위원님의 이 해설이 더해지니까 이게 뭐 K리그 1인지 K5 리그인지 뭐요. 자, 이제 결승 경기만을 또 남겨두고 있는데 결승 경기를 보기 전에 우리 두 팀의 감독님들은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셨을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제믹스가 상당히 강한 팀이다 보니 저희는 제믹스보다 한 발 더 많이 뛰는 상대보다 훨씬 더 많이 뛰고 빠른 역습을 하면서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엄청 있었고 저희 똘똘 뭉쳐서 저희가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기독병원의 이삼수 부장님 등 목포시 축구협회 관계자분들 많은 축구인들이 저희를 이렇게 가서 숙소비, 차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많은 지원들을 해줬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우승 트로피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갓당대를 분석을 조금 했는데 젊고 또 패기가 있고 기동력이 좋더라고요. 그 기동력에 맞춰서 우리도 전략을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챔피언십에 지금 4년째 조던인데 4년 동안 그래도 4강 결승까지 온 팀은 저희 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믹스 축구클럽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3년 고배를 마셨던 만큼 올해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두 감독님의 의지가 대단한데요. 자, 과연 챔피언십 리그 우승컵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K5 리그 챔피언십 우승컵이네요. 유로파 리그 우승컵 아닙니까? 순금은 아니겠죠? 어쨌든 예쁩니다. 네, 갓당대 포메이션은 4-1-4-1이네요. 신강용 감독 겸 선수인데요. 저 선수가 득점력이 있어요. 측면에 있는 송재준 선수나 김동준 선수 너무 잘하고요. 장한익 선수가 홀딩인데 수비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또 골키퍼의 이 강진구 골키퍼. 서울에 삽니다. 강진구. 아니 수비도 탄탄하게 하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잘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 국격을 만들어주고요. 강진구 선수가 페널티킥 수호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하나가 됐어요. 결승전이잖아요. 우승 트로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승 해봤어요? 결정적인 제닉스 축구클럽은요 4-4-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안승훈 선수 잘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드에 김상원 선수나 차병석 선수가 네. 미드필드에서 정말 잘해주고요. 여기 선출이 있습니다. 한상훈 선수 아시죠? 네. 한상훈 선수가 한페르시 네, 결승전에 나왔어요. 선수 구성원이 너무 좋은 제닉스 축구 클럽입니다. 네. 오늘 결승전에 나왔는데 이 선수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감독도 되고요. 노련합니다. 이승우 감독으로서 삼수했잖아요. 우승해야죠. 그쵸. 네. 이승우 감독이에요. 3년 연속 준우승을 네. 드디어 이제 한을 풀어야 되는데 또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대단합니다. 네. 또 신강용 선수가 아 근데 경기장이 좀 파릇파릇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네, 있어요. 너무 아쉽네요.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22 K5 리그 챔피언십 갓당대 선수들은 기동력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젊었는데 젊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떤 이야기죠?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한 느낌도 있고요. 아 제니스 축구클럽 이거 세트피스 상당히 강한 팀인데 여기서 30분 경기하면 안 돼요. 안승훈 선수의 킥! 깔끔하게. 김성현 선수가 이야. 이랜드 출신이에요. 아 이랜드스 뛰었던 김성현 선수군요. 그래요. 이 선수가 공격 수비 다 합니다. 네, 전천후입니다. 네, 준결승에서도 모든이에요.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뚝배기 장난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전반 뭐래. 4분 만에 지금 뚝배기 깨졌어요. 팬들에게 반가운 이름 그러니까요. 얼굴들이 지금 뭐 네. 킥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수비가 좀 같이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혼자 솔로 플레이했습니다. 깔끔하다 싶었더니 네. 야 교과서죠. 그렇죠. 네, 먼 쪽으로 아주 헤딩을 잘했어요. 아, 이 선수 프로에 가도 되지 않을까요 다시? 어떻게 보세요? 아 다시 온다면은 패자부활전이죠. 네. 자, 여기서 올렸고 오버킥 저거 들어갔으면 네네. 누구죠? 올해의 골입니다. 네, 올해 올해의 골. 골. 네. 영수 선수에게 머리에 맞췄고요. 네. 떨어지는 네, 리바운드 저거 뭐 거의 이거 그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네. 히살리송? 예, 히살리송의 바이시클킥 저리 가라였을 네. 될 뻔했네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아, 두 팀의 경기들이 정말 막상막하였어요. 이게 45분 경기를 했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전반전의 1대0은 뭐 갓당대도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후반전 주어진 45분이 지나고 나면 올 시즌 네. 올해의 K5 그러니까 챔피언십 왕좌의 이게 준결승전을 전날 치르고 그렇죠. 또 결승전을 치르다 보니까 결국 체력 싸움이 관건이었는데 후반에 어떻게 버티느냐가 지금 아마 저희가 지켜보고 있지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범구. 자, 여기서 들어갔고 그렇죠, 이제 왼쪽으로 측면 빌드업 상대 좋습니다. 신세웅 선수. 콧다리예요. 이야. 반대쪽인데요. 미필 이상윤이죠? 아, 공격을 많이 시도는 했는데 수비가 그리고 또 단단했어요. 정말 골키퍼. 김순규인 줄? 와, 그러면 김승규처럼. 이야, 하나 했어요. 저 제닉스가 결승 올라오는 데 있어서 골키퍼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는데 네. 참 잘해줬어요. 네. 열어줬고요. 야, 이 회전을 주는 슈팅. 야, 이걸 막아내요. 이야. 그러니까요. 거기다 막을 수 있네요. 살짝 떨어졌는데 저는 뭐 그냥 서서 지켜보는 거죠. 네. 반응 상당히 빠르고 좋았어요. 넘어왔고 그러니까 야, 한 골. 압박이 좋네요. 네, 좋아요. 바로 역습 톡치면서 박두리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박두리 선수가요, 네. 이 교체에서 들어오면 항상 한 골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득점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좀 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좀 넓었어요. 그 공간을 잘 활용했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제닉스 선수였습니다. 네. 두리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네, 지금도 뽑아냈습니다. 톡 쳐가지고. 차들이 아닙니다. 둘입니다. 두리 선수. 네. 지금도 반응 상당히 좋았죠. 네. 박두리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노련한 것 같아요. 노련해요. 쉽게 터치가. 쳐줘. 네. 공이 오는 거 딱 톡 치는. 네, 내가 그 판단에 정확하게 인사이드 임팩트 하고. 하지만 골 네. 셀레브레이션은 손흥민? 프리미어리그급. 네. 확실히 선수들이 알아요. 네, 이제는 뭐 셀레브레이션도 네, 다양하게. 카메라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잡아줘요. 아, 갓당들이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살릴 수 좀 들어가네요. 못했어요. 네. 측면으로 야, 송재훈 오, 선수 크로스. 들어. 좀 꺾였어요.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사실 2대0 상황에서 2대1로 또 이제 골이 터지면은 또 이 분위기가 확 그렇죠, 그렇죠.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만들 수 있는데 축구는 좀 아쉽네요. 흐름의 싸움이잖아요.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축구는 낭력이에요. 손흥민은 줄. 이거 손흥민이에요. 아닌가요? 이거
들어갔어. 봤어요. 골까지 연결시켜. 와. 야, 조지훈 선수. 이 선수가 군대 전역하고 팀에 다시 복귀해서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니 진짜. 아스톤 빌라전에 그렇지. 스카스상 받은 손흥민 선수 골이랑 흡사한데요. 아,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라운드를 그냥 조져놓으셨네, 조지훈 선수. 자, 지금 어디냐고요? 빼면서 두 명, 야, 이제 5, 6명? 축구장요. 예. 몰주공선. 이야, 네, 아무것도 못해요. 와. 지금 몇 명을 달고 뛰어, 와.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내가 봤을 땐 두고두고도 기억에 남을 골입니다, 이거. 아, 제가 봤을 땐 K5에 이런 골 나오는 거 아마 없을걸요?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K5 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한 결승전에 진출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수비가 와르르. 와, 김부관 선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4강전에서 결승전 경기 보면 이 선수가 다 해요. 네, 주장으로서 마무리. 저 가족 들어왔어요, 가족들. 네. 가족의 힘. 가족의 힘. 네. 여기서 원투 패스 기가 막혔죠. 한 번에 반대쪽으로 올려줬고 반대편 잘 받고 어우, 트래핑이 그냥. 터치. 와. 너무 좋았죠. 가볍게 밀어넣죠. 골키퍼가 각을 잡고 나왔는데 먼 쪽으로 김부관 선수 아주 노련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야. 지금 딸내미 보고 하는 거예요. 하트. 네, 좋습니다만. 잘했어요. 돌아 나왔고요. 설마 여기서 또 걷어냅니다. 끝났어요. 자, 경기 이렇게 종료하면서 제믹스 축구클럽이 4대 0으로 갓당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십 리그 우승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갓당대도 잘했어요. 네.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우 감독으로서는 선수들 활용을 상당히 잘했고요. 그러니까 갓당대도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을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이 K5 챔피언십 세레모니 해야죠. 챔피언입니다. 이야! 제닉스. 네. 야, 그 3년 만에 제닉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확실히 깨부셨습니다. 7.8기. 네. 3전 4기. 3전 4기. 네, 우승했어요. 김부관 선수예요.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챔피언십 첫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4년 만에 3년에 준우승 고배를 마시다가 올해 정말 최고의 성과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우리 선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베테랑 교류전을 참석하게 되는데 또 교류전 가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할 거고 내년에 또 FA컵 또 K5 리그 잘 준비해서 올해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K5 리그 챔피언십 영예 우승은 바로 김해 제믹스 축구클럽이 가져갔습니다. 축하해야죠. 아주 시원하게. 시원시원합니다. 네. 제가 결승전 해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김해 제닉스가 그 실력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갓당대도 잘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야,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결승전에 좀 뭔가 팽팽해야 되고, 또 보는 사람들이 좀 쫄깃쫄깃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해 제닉스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야, 이게 갓당대가 여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은 했는데, 전력차는 났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톤을 발휘해주고 열심히 해준 모습에 선배로서 준우승 했지만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 결국에는 이제 절치부심했던 제믹스 FC가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전 사실 제믹스 축구클럽은 처음 이제 들어보지만 부산 경남에서는 아주 이거다. 왔다 너무 옛날 말인가요? 네, 최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김해 제믹스 축구클럽은 벌써 20년이 돼가는 팀이고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제믹스. 제믹스. 그러니까 김해의 이제 조기축구, 생활축구 동호회들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에서 믹스했다. 이렇게 해서 재탄생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믹스 축구 클럽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프로급 실제로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일찌감치 뭐 이렇게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팀으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챔피언십에서는 고배를 마셔왔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 K5 리그의 강자인 청주 SMC 엔지니어링에게 번번이 져서 준우승. 그리고 지난해에도 결승에 올랐는데 처음 참가한 수원 CTFC에게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준우승에 그쳤지만은 이번에는 절치부심. 결국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3전 4기로 4번의 도전 만에 드디어 K5 리그 챔피언십 정상에 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박수를 칠까요? 자, 그런데 이번 챔피언십의 MVP는 김해제믹스 축구클럽의 김부관 선수가 받게 됐죠? 네. 저희가 이제 결승전 하이라이트에서 봤을 때 마지막 세기골을 넣고 또 가족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날리던 김부관 선수인데요. 이 김부관 선수는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인 게 수원 FC에서 또 활약을 했었던 프로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K3 리그 부산교통공사에서 뛰었었고요. 이제 김해 제믹스 축구 클럽에는 2021년부터 합류해 있는데 현재 이제 지도자 생활과 선수 생활을 병행하고 있어요. 김해 FC 김해 이제 18세 이하 팀에서 유소년들을 지도하면서 또 그 지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 제믹스 축구 클럽에 가서 또 선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K5 리그 MVP를 차지했기 때문에 또 선수로서 다시 열정이 솟을 것 같고 그게 지도자로서의 앞으로의 진로를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부관 선수의 지도자 과정을 밟는 과정도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해보면서요. 사실 그런데 감독님의 역할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이 개성이 다른 모든 선수들을 모아서 각자 이제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아무래도 아마추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올해 감독상을 받으신 김해제믹스 FC 이승우 감독님의 수상도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승우 감독님도 열정,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인데요. 이 김해 제믹스 축구 클럽의 이제 선수 명단을 보면은 이승우 감독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5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듯이 감독 겸 선수도 많고요. 명단에 이름 올렸다가 팀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은 실제로 벤치에서 지시를 하다가 경기장에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승우 감독님 같은 경우에 2020년 K5 챔피언십에서 후반 17분 이제 팀의 장학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본인이 그라운드에 들어가 30여 분을 뛰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열정이 넘치고 항상 선수들보다도 더 먼저 앞장서서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네, 역대 최고의 실력을 선보였던 2022 K5 챔피언십 리그 우승은 이렇게 김해 제믹스 축구 클럽이 거머쥐게 됐습니다. 리그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비오는 굳은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이들은 2022년 K5 리그 강원 권역 1위를 차지한 막장FC 선수들입니다. 안쪽으로 해. 막장FC엔 청춘이 녹아 있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축구를 했다 보니까 선수하던 친구들이랑 이제 또 일찍 이제 관두고 이제 일반 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울리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항상 하던 얘기가 성인 돼서도 우리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를 차고 이제 대회를 나가자라는 식으로 항상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이제 각자 다른 팀에 있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막장입니다. 축구를 좋아한 고등학생들의 풋살팀에서 시작해 어엿한 축구팀으로 규모가 커졌다는데요. 선수 출신의 여부보다는 실력과 화합을 중요시 여겨서 반 이상이 비선수 출신이랍니다. 자,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할 시간! 연습 경기지만 매 순간 진지하게 임하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축구에 온전히 집중하는 막장FC 선수들.
그 열정의 배경엔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 축구 보내는 이제 자유롭게 보내주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축구 보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응원에 힘입어 2022년 챔피언십까지 올랐는데요. 20대 젊은 패기로 뭉친 목포 갓당대 FC에 고배를 마셨지만 내년을 위해 벌써부터 날을 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 거의 다 주축이 친구들이다 보니까 마음도 잘 맞고 더 재밌고 그러니까 뭐 사실 팀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점도 없고 다 말도 잘 들어주고 하니까 더 팀이 아마 더 응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파이터 준다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보시게요. 미안해. 석영이가 저런 팀이 안 좋아. 왜냐면 이런 사이드 킥을 좋은데 슈팅을 못 때리더라고 제가. 아니야, 설리는 것 같아. 사실 저희가 막장 FC가 뭐 K5로 나가려고 팀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동호회 축구식으로 사실 만든 거고, 근데 일단은 K5 와서 올라와서 좋은 경험 많이 했고, 또 K5가 또 어떤 리그인지도 이제 정확히 알았고, 뭐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제 지금처럼 저희가 운동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사실 즐기다 보고 또 재미 들렸다 보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장 FC는 내년을 기약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팀일까요? 청주에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팀, 청원 FC입니다. 2022년 K5 리그 충북 권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힘의 원천은 오랫동안 이어진 축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원 FC는 82년도 약 한 40년 정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회원이 각 연대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구성이 되어서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되는 회원으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청원FC입니다. 청원FC에는 대단한 이력이 있는데요. 2019년 K6 리그에서 승격에 실패한 바로 다음 해 무패 우승으로 K5 리그를 밟은 것이죠. 그렇기에 2022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놓쳤지만 내년을 위해 더 불타오른다는데요. 올해도 참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선수 이제 보충 문제도 그랬고 그런 문제가 좀 아쉬웠는데 내년에는 좀 더 겨울에 선수를 좀 보강해서 좀 더 우리 선수들이 K5 뛰는데 좀 더 나았게끔 저희가 좀 뒤에서 서포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저 축구가 좋기에 모든 순간을 즐긴다는 선수들. 내년에는 더 큰 기쁨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슬로건이 이제 청원 FC는 하나다 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말고도 위에 이제 형님들이 이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성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팀적인 부분에서 말하면 청원 FC가 청주에서 명문 팀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높은 순위를 가지고 우승을 노릴 거고, 저 또한 부상을 최대한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팀의 막내지만 되게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 FC 화이팅! 축구에 대한 열정은 밤낮을 가리지 않죠.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축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강팀, 벽산FC 선수들인데요. 각자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모일 수밖에 없지만 피로하긴커녕 활력이 넘칩니다. 이런 벽산FC의 축구 사랑, 언제 시작됐을까요? 벽산FC는 2008년도에 가산의 벽산 디지털밸리라는 회사 단지가 있어요. 그쪽에
그 회사 동호회, 작은 축구 동호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좀 더 수준 높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빌딩을 매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는 게 허다했던 벽산FC. 이후 팀을 체계화한 뒤 점점 성장해 지금은 강팀이 되었지만 아직도 성장이 고프다고 합니다. 스태프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 좀 우리가 수준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좀 따라와주지 못하면 경기 시간이 줄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들 각자 좀 신경 써가지고 경기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좀 보고 들어가십시오. 네. 자, 다치지 말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심과 부심까지 있는 연습 경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연습 경기는 중요한 훈련이라는데요.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뭐 어떤 팀이든 간에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이렇게 실전처럼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 출신의 감독과 코치들은 연습 경기를 통해 끊임없이 팀의 성장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직업이 아니고 다른 직업들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연습 경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연습 경기 과정에서 쿼터별로 좀 저희가 미션을 줘가지고 좀 부족한 점을 채우는 식으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이런 팀 멤버에 비해서 팀플레이 이 개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팀플레이가 좀 약점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좀 팀플레이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게 그런 점으로 좀 보완을 하기로 좀 오늘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볼 소유 저쪽도 볼을 잘 차기 때문에 볼 소유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라인 컨트롤하다가 볼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한 지역으로 들어가 사이드로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와다닥 잡아먹으면은 더 훨씬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할 때도 그렇고 패스할 때도 그렇고 수비할 때도 그렇고 조금만 더 성의 있게 하자. 성의 있게. 아마추어 리그라는 틀 안에 있지만 프로 못지않은 열정을 가진 선수들. 리그가 끝나도 벽산FC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프로 출신 선수들이 찾아올 정도로 프로다움이 물씬 풍기는 벽산FC. 2023년 K5 리그 우승을 기약합니다. 일단 저희 팀이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해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승이라는 그런 보여지는 목표보다는 우리가 은퇴를 했지만 그래도 K5 리그를 통해서 축구계에서 필요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퇴를 했어도 기존에 이제 선수 생활을 현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한테 분명히 교감을 줄 수 있고 뭔가 우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 기자님은 어떤 팀이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걸로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소개됐던 팀 중에서 청원FC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청원FC? 벌써 역사가 45년이 된 대단한 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화려한 기교나 또 창의적인 플레이는 결국은 탄탄한 기본기와 준비에서 나온다고 믿는 쪽인데 이 청원FC가 눈에 띄는 점이 평일 5일 중에서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은 오전 6시부터 항상 팀원들이 모여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저런 그런 꾸준한 노력과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내년 K5 리그에서는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챔피언십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노력이 꼭 저는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벽산 플레이어스 FC 팀에 좀 관심을 좀 가졌어요. 소속 없는 현역 선수들이 또 모였고요. 상위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엘리트와 아마추어가 같이 축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뭐 내년에 아마 신선한 그런 영향력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K5 리그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산 플레이어스의 특징은
아마추어 축구팀이지만 어떤 훈련에 들이는 노력이나 그런 장비들이 프로팀 못지 않습니다. 오, 장비빨이 좀 있나요? 요즘 프로팀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죠. GPS. 요 남자 선수들 탑불하고 뒤에 이제 꼽는 칩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훈련이나 경기 중에 얼마를 뛰었는지, 순간 속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활동 반경은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직접 드론을 띄워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전체적인 라인 형성이라든가 움직임까지 또 확인할 정도로 이건 거의 뭐 프로팀 수준입니다. 와, 원더우먼도 지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많이 비싼가요? 네, 적지 않죠 가격이. 가영 씨 좀 출연료를. 네, 내년 K5 챔피언십에선 또 어떤 새로운 팀들이 멋진 실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려면 또 우리 응원 목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한번 응원을 해볼까요? K5 리그! 대한민국! 빌드업 짱!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K5, 6, 7 리그는 유튜브 KFA를 통해서 생중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프로만큼 재미있는 우리 아마추어 축구 리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뭐 프로도 있고 뭐 아마추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의 그 뛰는 모습 보니까요 부러워요. 현장에서 뛰고 싶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응원 많이 할 테니까요. 지금의 모습, 뭐 프로에 다시 도전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내 일을 하면서 축구 정말 이건 놓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중독이에요. 네, 건강하게 정말 잘해서 다치지 않고 멋진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가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와, 파이팅! 네. 저는 이제 K5, 6, 7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어떤 한국 축구의 멋진 패자부활전이 되어간다. 네,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정말 지난 방송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한국의 제이미 바디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큰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축구의 일상을 이 무대에서 계속 이어나간다는 점도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축구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부리그의 꽃이라고 불리는 K5 리그와 또 아마추어 리그의 끝판왕이죠. 2022 K5 챔피언십 리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축구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모습에 굉장히 또 감동을 받게 된 시간이었고요. 저 가영이도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에 조금이나마 좀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최초로 전해드린 아마추어 축구 매거진 빌드업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빌드업 화이팅! 김가영 화이팅! 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꿈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는 저에게 좀 낯간지럽지만 중마 고우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통해서 저는 그쪽에서 배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경쟁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는 걸 또 그쪽에서 많이 느끼고 배웠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구가 인원도 많고 또 11명이서 하는 경기고 다 같이 전술이나 뭐 패스 이렇게 맞춰서 골도 들어가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뭐 희열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고 친구들이랑 또 같이 공차고 싶고 또 그러면서 오는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축구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